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유튜브가 처음이고요. 너무 웃긴 일이 있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서 저도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하고 조용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찍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강수생각 TV로 활동을 할 것 같고요. 오늘 주제 하기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7080이라는 감성 주점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음악. 그래서 그 손님들 음악을 해줘서 노래를 시켜주고 그 노래에 대한 팁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뭐 유흥업소에서도 일을 해보고요. 근데 이제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3차 재난지금 지원금에 대해서 프리랜서에 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3차 긴급 재난지원금, 그게 이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지급이 됐죠. 그리고 이제 뭐 특고나 프리랜서들, 음악가들, 음악가들 포함이 되죠, 거기에. 그래서 이제 그걸 신청하기 위해서 제가 요번에 소상공인들 지급해주는 날 고용센터를 갔어요. 직접 가서 물어보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근데 제가 1차적으로 가서 받아온 게 이겁니다. 이거예요. 1차적으로 받아온 게 이겁니다. 이제 아직 이때는 고용안전센터에서 확실하게 프리랜서들이 3차 재난지원금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공고가 안 나왔을 때예요. 근데 그 상담해 주시는 분이 하나를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2020년 10월이나 11월 중에 제 통장에 일을 하면서 받았던 돈이 50만 원 이상이 있으면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막 주는 것보다 내가 음악을 하는 사람인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어쨌든 제가 보니까 한 50만 원이 좀 넘게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신청하면 되겠다. 근데 이제 제가 간 날은 이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주던 그 첫날이었고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는 프리랜서 그 온라인에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25일부터 와서 이제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25일 날 갔습니다. 고용안전센터를 갔는데 새로운 이제 프리랜서에 대해 지급해 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지급해 준다는 이게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는, 요걸 다 맞춰야 돼요. 1부터 3번까지 있는 이 3가지 조건들이 다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게 웃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웃음밖에. 여기 나오는 이제 자격 요건 중에 1번은 맞아요. 10월 20년 10월 11월 내가 그 집에서 이제 돈을 받았다는, 일을 하는 장소에서 돈을 받았다는 근거가 있으면 됩니다. 이제 자격 요건 1번이에요. 이제 2번부터 말이 안 돼요. 2번부터. 자, 2번은 이제 19년 연소득입니다. 19년. 2020년도 아니고 19년이에요. 이게 19년도에 제가 일했던 가게, 업소에 가서 사업주한테 부탁을 해서 세무서에 가서, 사업주가 세무서에 가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끊어줘야 돼요. 이거를 이제 신청을 해야 돼요. 사업주가 이걸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또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서를 받아갖고 와야 돼요. 19년도 제가 일했던 가게 사업주 사장이죠. 사장 받아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19년도 전체 통장 입금 거래 내역서도 은행 가서 발급을 받아와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2020년 4월달 5월달까지는 그 감성주점이라는 데서 일을 했고, 이게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돈이 안 되니까 잠깐 이제 다른 일을 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일용직 일을 했는데, 그것도 하다가 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용역회사에서 가서 제 신분증과 제가 할 수 있는 제 신분증으로 일을 하면은 한 달에 2주밖에 일을 못 해요. 2주밖에. 법이 그렇게 됐다 그러네요. 2주 이상을 일하려면은 세금을 많이 떼요. 세금을 좀 많이 띈대요. 그래서 2주 일하고 또 2주 연장을 해서 일을 하려면은 다른 사람 명의로 제가 일을 해야 돼요. 그 사람 신분증, 그 사람 통장, 그 다음에 그 사람 주민등본 다 갖다 줘야 돼요. 근데 요즘 누가 그렇게 빌려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또 돈도 안 되고, 그러다가 성인 오락실 게임장에서 시간당 알바를 했어요. 시간당 알바. 시간당 이제 10,000원씩 받고 알바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신고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문을 또 닫는 날이 많아요. 신고들이 성인 오락실이라 문을 닫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못 하겠더라고. 신고 들어가면 한 일주일 문 닫고, 한 열흘 일하고 또 신고 들어가면 일주일 문 닫고. 그러니까 이것도 또 돈이 안 되죠. 그러다가 이제 논현동 쪽에 일이 나와서 이제 11월 달부터 일을 하게 됐습니다. 11월 초부터. 그러다가 한 20일 정도 일하다 11월 말쯤에 이제 3차 금지 명령이 떨어진 거죠.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일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거라도 받기 위해서 간 건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이걸 받으라고 하는 건지, 솔직히 여기서 이걸 다 떼어서 지금 두 번째 문항에 있는 19년도 사업자한테 가서 세금 영수증 낸 것까지 다, 이걸 소득세까지 다 떼어달라면 누가 떼어줍니까? 2년 전에 일했던, 연도로 따지면 2년 전에 일했던 가게에서 사장이 누가 떼어주겠습니까? 이거를 못 받아요. 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항 같은 경우는 2019년도 10월달, 11월달, 12월달을 그 중에 택해서 소득의 25%가 감소했을 때, 소득의 25%를 감소했을 때 이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19년도로 해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격조건에 맞는 이 서류들을 띄려면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이걸 띠로 다니느니 차라리 안 맞는 게 낫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안 돼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업소라 장사가 안 되면 사장도 금방 바뀌어버려요. 진짜 1년도 안 돼서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연락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못 받는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아는, 유흥업소나 술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렸어요. 이거를 뛸 수가 있냐, 일반인들이 그냥 보여줬더니 하시는 말씀들이 10년 이상 가게를 했던 사람들도 이거 뛰기 귀찮다, 못 뛴다. 2년 전에 일했던 가게 가서 사장한테 이 소득세 낸 걸 갖다 떼어달라면 누가 떼어주겠냐.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힘들다, 이거는. 근데 하물며 저희같이 일반인들 이건 뛰긴 정말 힘들다. 누가 떼어주겠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처음에 받아왔던 용지 중에 이 지원 요건이 된다는 두 번째 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란이 이걸 보면은 2019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했을 경우에 해당 사항이 됩니다. 연소득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그 전에 이렇게 5천만 원씩 받았으면 이렇게 힘들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25% 감소했을 경우에요. 25% 감소해도 4천만 원 가까이는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4천만 원 연소득이 4천만 원 가까이는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4천만 원 가까이 연소득이 4천만 원 가까이 받는 사람이 이 50만 원 받으려고 이걸 신청을 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은행에서 제가 자료까지 이렇게 은행에 가서 자료까지 이렇게 띄어서 입금 내역서, 출금 내역까지 띄어서 이것까지 갖다가 줬어요. 이게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뭐 이거는. 쓸데기 없는 짓도 하고 다니는 거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또 말이 안 되는 게 긴급 복지 지원금입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입니다. 이건 그나마 2020년 10월에서 11월에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자에 한해서만 또 지급이 돼요.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자. 막말로 이 50만 원 이상 벌을 것 같으면 뭐하러 갑니까, 이거를. 솔직히 안 받아요. 이것도 50만 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동사무소나 시청 가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동사무소나 시청 가서. 근데 거기 직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재산이 3억 이하가 있냐? 당연히 저는 없죠. 예, 없습니다. 통장에 500만 원 이하의 지금 뭐 잔고가 있냐? 당연히 땡전 한 푼 없죠. 10원 하나 없죠. 뭐 한 몇만 원 들어있죠. 몇만 원? 없습니다. 근데 말이 웃긴 게 재산이 3억 이하? 3억 이하의 재산이. 그러면 2억 9,900만 원만 있어도 서민이 한국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해당 사항만 되면 자기 재산이 2억 9,900만 원이 있어도, 그리고 자기 통장에 지금 400만 원 이하 잔고가, 그러면 490만 원이 있어도 이걸 신청해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신청을 해서. 그게 이 긴급복지지원금 서민한테 주는 겁니다. 서민한테.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자기 재산이 3억 이하가 있고 지금 잔고가, 통장의 잔고가 500만 원 이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 400만이라도 있다고 칩시다. 그럼 누가 이거 50만 원 받겠다고 지원을 하겠습니까, 이거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뭐 언론이나 정부에서 얘기하는 지원금이라는 건 말도 안 되고 터무니도 없고, 뭐 프리랜서 뭐 음악가들 뭐 속해 있어 갖고 받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 이런 서류를 다 띠로 다니려면 차라리 안 맞는 게 낫죠. 받지도 못할 또 서류고. 저희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음악 하는 사람들 말고도 뭐 이렇게 정말 저희 뭐 더 힘든, 저보다도 더 힘든 뭐 신용 불량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꽤 계시죠, 한국에. 그러면 그분들은 진짜 어디 가서 정식적으로 알바도 못 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냥 주위 분들이나 뭐 알아 물어서 그냥 근처에서 뭐 하루 일하고 다음날 또 일할 거 없으면 그냥 하루 번 걸로 2, 3일 버티고 이러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아예 그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문 닫고, 식당이든 어디든 손님들이 없으니까 문 닫고 일을 못 하고 있어요.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게 웃음밖에 안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나라에 빚을 만들어서 없는 사람들, 서민들 살려준다고 하는 대책이 이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또 쉽게 비유하자면, 요번에 그 노래방, 헬스클럽 시위가 좀 심했죠. 그래서 이제 노래방, 헬스클럽은 1차적으로 먼저 문을 열게 해줬어요. 9시까지. 근데 헬스장에서 또 큰일이 났죠. 또 말도 안 되는 또 조건을 내세웠죠. 아동들만 받아라. 아동들만. 저도 운동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사람인데 꼬마애들 안 와요. 와봐야 운동하러 오면은 이제 방학 때나 이제 학생애들 와서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 방학 때 와서 이제 여름 때 놀러 가기 전에 뭐 한 달 전에 와서 뭐 이렇게 운동하고 이러고 또 이제 지네들 계약하고 그러면 또 안 와요. 진짜 뭐 어린애들, 중학교 애들도 볼까 말까 하고, 한 고등학교 애들은 방학 전에, 여름방학 전에 뭐 한 달 전이나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갖고 운동을 하고, 지네들 이제 바닷가 놀러 가든지 이렇게 운동을 하고 계약하면 또 안 와요. 그게 헬스장이에요. 아동을 못 받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대책을 내세웠고 또 한 소리를 들었죠. 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3차 재난지원금, 이제 2차 때 안 받았던 사람들, 2차 때 받았던 분들은
뭐 자연적으로 3차 때 바로 뭐 통장에 입금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 음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본급이 없어요. 기본급이 없어요. 그냥 손님들이 노래해서 팁으로 받는 돈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본급이 없어요. 뭐 주는 데도 있긴 있는데 없는 곳이 많아요. 뭐 줘봐야 50만 원? 뭐 그것도 안 주는 곳도 많고요. 그럼 못 받는다는 얘기죠. 이거는 못 받는다는 얘기. 그리고 뭐 이거는 받는 사람들 조건이라는 건 제 생각에는 진짜 광수 생각으로는 학원들 강사들 있죠. 시간 강사. 학원들 시간 강사들 그 사람들은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어차피 뭐 그 학원에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면서 이제 그 학원은 계속 있으니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책상에서 생각하고 결론 내린 게 학원에서 이제 원숭이 좀 높고 학원에서 좀 시위들도 좀 크게 하는 느낌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기준을 학원 선생님들, 시간 강사들이나 그쪽으로 일하는 사람들 쪽으로 맞춘 것 같아요. 이거를 이 조건들을 지금 뭐 유흥업소들 클럽, 감성주점은 아예 문을 못 열고 있죠. 아예 뭐 다른 데 PC방이나 뭐 다른 데 뭐 헬스장, 노래방, 뭐 코인 노래방 시위하듯이 나중에 이제 풀어주고 코인 노래방 그다음에 헬스장 풀어주고 나서 이제 늦게 이제 뭐 유흥협회에서 가서 뭐 머리 밀고 뭐 했지만 언론에서 떠들지도 않아요. 이 유흥업소란 자체가 클럽, 유흥업소 뭐 이런 자체들이 국민들이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호응을 얻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다 죽는 거죠. 유흥업소나 클럽, 감성주점 같은 경우는 죽는 거죠. 뭐 유흥업소나 클럽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문 닫은 데는 한 8개월, 7개월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7개월, 8개월 문 닫은 가게나 어쨌든 문을 열고 힘들어도 장사를 하시는 소상공인들이나 아싸리 좀 어떻게 해보려고 문이라도 열고 뭘 해보려고 노력하는 게 더 낫겠죠. 답답하지는 않겠죠. 근데 뭐 유흥업소나 뭐 클럽이나 감성주점 같은 경우는 아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죠.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뭐 최근에 뉴스에 나오고 뭐 언론에 나오는 뭐 불법적으로 장사를 한다느니 뭐 이렇게 나오죠. 단속도 당했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다른 분들은 뭐 좀 안 좋게 생각하겠지만 그 입장이 제가 일을 하는 그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7개월, 8개월 문 닫고 있으면 그 가게수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 줘봐야 200만 원, 300만 원. 가게세는 600만 원, 700만 원. 유흥업소 자체라는 가게세가 좀 많이 나가요. 이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유흥업소나 단란 이종 허가를 내고 하시는 분 중에 일반 음식으로 허가를 내고 하는 가게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단속에 걸리니까 벌금도 내고 영업정지도 당하고 또 이제 뭐 술 장사를 하다 보니까는 시비 거는 사람들도 손님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세금을 좀 많이 내더라도 우리는 정식으로 허가를 내고 장사를 하겠다 해서 이제 2종이나 뭐 1종이나 이제 허가를 내고 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뭐 노래방 아가씨들 도우미 부르는 거나 유흥업소 노래방 이제 유흥업소 허가를 내고 술도 팔고 하려고 세금을 더 내더라도 하는 데나 돌아가는 건 똑같아요. 돌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노래 연습장은 되고 노래방은 안 되고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하는 데는 안 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고 정식적으로 장사를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불이익을 무지하게 당하고 있어요.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내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정세균 장관님이 뭐 얘기하고 뭐 이낙연 대표님이 얘기하듯이 뭐 선별적 지급 뭐 선별적 뭐 재난지원금 뭐 지급인가 뭔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더 잘 되는 집들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집들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집들은 배달 쪽이겠죠. 배달 쪽. 배달 업종들은 보면 중국집,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중국집, 치킨집, 족발집, 피자집 이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코로나 전에는 손님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테이블이 있었냐? 없었어요. 그런 없이 장사하는 가게들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배달 위주로만. 뭐 테이블 하나 달랑 갖다 놓고 테이블 위에다 그 포장 박스 막 쌓아놓고 그냥 포장만 하고 배달만 하는 거예요. 그때도 코로나 전에도 그렇게 장사를 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이제 오히려 이제 또 주문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똑같이 뭐 100만 원, 200만 원을 주고 음식점이나 이러는데 이제 뭐 거리두기 하고 손님들 못 오게 하고 해서 시간 제한 있고 해서 힘든 가게들도 똑같이 100만 원, 200만 원, 뭐 300만 원을 주고 이것도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 정부가 몰라서 안 한다. 몰라서 안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제 좀 약간 좀 법에 벗어난 장사 일반 업종으로 해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는 신고들도 많이 들어가고 아우 잘 찾아와요. 잘 찾아와. 심지어 어쩔 때는 사복 입고 와서 지키고 있다가 단속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일부러. 되게 부지런하죠. 그때는 참 부지런한데 이런 거 조사하라 그러면은 인원이 없다, 시간이 없다, 비용 들어간다 이러고 또 얘기를 해요. 예? 참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너무 웃음밖에 안 나오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별 이렇게 뭐 어쨌든 뭐 타격을 입더라도 이제 뭐 정말 뭐 별 타격이 안 있겠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뭐 미용실 그다음에 분식집 그다음에 뭐 좀 전에 얘기했던 통닭집, 피자집, 뭐 족발집, 뭐 중국집 이런 데는 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솔직히 더 잘 돼요. 아니면 뭐 그전이랑 뭐 똑같던지 또 분식집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8시면 다 끝나요. 아침에 문 열고 시간 뭐 9시까지 영업해도 걸리지도 않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죠. 치킨집 뭐 치킨집이나 뭐 이런 데는 뭐 그 후에 어차피 배달은 계속 그 이후에도 배달은 계속 할 수 있는 거니까 형평성이 좀 안 맞죠. 이거 자체도 형평성이 안 맞고 정말 이거를 제가 보면서 정말 화도 나고 욕도 나오고 내가 왜 민주당을 찍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도장을 찍고 선거를 했는지 답답할 때도 있고 제 강수 생각으로는 그래요. 이 선별적 지급이 아니라 선택적 지원? 선택적 지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막말로 문을 열어서 가게에 문을 열어서 저희는 암만 장사해도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장사를 하더라도 월세를 못 내겠습니다. 임대료를 못 내겠습니다 하는 가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코로나가 있더라도 장사할 수 있어요. 대신에 뭐 방역 규칙은 잘 지키겠습니다. 문을
열게 해주세요. 우리는 장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막 열고 닫고 막 뭐 할 필요 없이 그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영업자한테 선택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영업자한테. 그러면 이렇게 뭐 열어도 임대료도 못 벌겠다. 차라리 문을 닫겠다. 폐쇄를 하겠다. 여는 데는 문 열어라 하고, 진짜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똑같이 양쪽 다 뭐 장사가 되고 안 되고 뭐 똑같이 준회할 필요 없이 선택적으로 우리는 문 닫겠다, 폐쇄를 하겠다, 당분간은 하는 데는 돈을 지원을 더 해주면 돼요. 여기는 줄 필요가 없죠. 손해를 안 봤으니까, 자기네들 자신 있게 돈 벌 수 있으니까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서류를 떠와 갖고 이거보단 단순할 것 같아. 이런 서류를 띠라는 것보다 이 세입자가 건물주하고 임대인하고 얘기를 해서 월 임대료가 얼마 나가는지 세입자한테 확인서를 받아 갖고 오면 거기에 비해서 이제 나라에서 지급을 해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정부에서 70%, 그 다음에 건물주가 20%, 그 다음에 세입자가 10%, 그리고 건물자가 20%에 대한 그거를 이제 삭감해주는 대신에 정부에서 이제 세금을 좀, 거기에 대한 세금을 덜어주는 거죠. 건물주한테. 건물주들도 힘든 사람들 많아요. 대출받아서 건물 사서 임대업 팔라고 했던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 은행 이자, 세입자들이 임대를 못 내는데 은행 이자 달달이 나가야 되고, 건물주도 뭐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데 건물주들도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출 받아서 건물 산 사람들,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임대를 못 내면은 건물주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차라리 해주고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400만 원 주면 오히려 문 닫던 집들은 오히려 불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하면은 돈이 더 적게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이게 강수 생각입니다. 제가 현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뭐 못마땅해서 얘기를 해서 뭐 누가 이게 듣는 분들은 뭐 좌파네 우파네 뭐 진보네 보수네 뭐 얘기를 하겠는데, 이거는 그쪽 뭐 좌파네 우파네 뭐 보수네 진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없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없는 사람들 제대로 좀 해달라고. 도와주려면은 생색내지 말고, 언론에서는 준해, 받아가라네 생색내지 말고, 도와주려면 확실하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얘기했듯이 도와준다고 했으면 확실하게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이런 쌀데기 없는 조건 내세워갖고, 맞지도 않는 조건 내세워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는 뭐 진보네 뭐 보수네 따지면 저는 진보 쪽이에요. 진보 쪽. 어쨌든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뭐 저도 뭐 정치나 뭐 법이나 이걸 뭐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저는 진보 쪽에 진보 쪽. 근데 중도에 가까운 진보라고 해야 되나? 중도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이놈이든 저놈이든 똑같아. 응? 근데 그나마 얘네가 낫겠지 하고 밀어주는 게 진보 쪽이에요. 그러니까는 박근혜 탄핵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님이 됐을 때도 저는 그 전에 선거라는 걸 잘 알았어요. 왜 뭐 해줘봐야 다 육초 먹고 지네들 뱃속 채우려고 그러고 있으니까는 어느 놈을 뽑겠어요. 그래서 아예 선거라는 걸 안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 나오고 나서는 이제 선거라는 걸, 저도 투표라는 걸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어린 나이는 아닌데 그전부터 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행복한 세상, 없는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같이 행복하게 가는 세상 만들겠다고 하는 게 모토인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답답해서 그럽니다. 답답해서. 너무 재밌는 일이고요. 어이없는 일이라 재밌죠. 정말 지금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서민들의 서민들, 국민들, 서민들. 그런 사람들 진짜 이런 거 뛸 수도 없어요. 정말 이거 뛸 수도 없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사람 이런 거 할 수도 없어요. 그럼 받지도 못해요. 받지도 못해요. 받지도. 정말 힘든 사람들은. 누구는 2차 재난지원금 받아서 아무 타격을 안 입어서 누구는 2,200만 원 받아갖고 골프 치러 다녔대, 한 달 동안. 예? 참나, 그 얘기 듣는데 하도 웃겨갖고, 이렇게 형평성이 없어요. 형평성이. 그래서 뭐 정부가 능력이 없어서 그걸 조사를 못해서 이렇게 주냐?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무튼 서민이나 국민이 죽으면, 진짜 이렇게 힘들게 살면, 이 나라 서민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무너져요. 서민이 무너지면. 그나마 서민들이 있으니까 재벌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서민들이 무너지는 순간 대한민국도 무너집니다. 서민들 정말 잘 보살펴 줘야 돼요. 서민들. 정말 할 말도 많고 정말 답답해서 유튜브라는 걸 합니다. 유튜브. 이게 전에는 제가 체감을 못 느꼈어요. 전에는 일을 하면서 그냥 뭐 밥만 안 굶고 그냥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냥 빚 안 지고 나쁜 짓만 안 하고 살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야, 이게 뭐 정치네 뭐 정부네 하는 일들이 이제 몸에 와 닿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요. 제가 뭐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저는 너무 답답해가지고 뉴스도 아예 안 봐요. 뉴스 나 봐야 뭐 이상한 소리 듣느라고 정신병자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같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그래서 뭐 봐봐야 유튜브 쪽에 진보 쪽 유튜브들을 좀 가끔씩 보는데, 그래서 우파 쪽, 진보 보수 쪽 유튜브를 보면은 너무 그냥 어이가 없어서 좀 보다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황당해서 안 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무슨 말을 하나,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나 쳐다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안 보고 진보 쪽으로 많이 보고 있죠. 유튜브를 보더라도 좀 어쨌든 맞는 말은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중도래도 진보 쪽에 가깝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빚을 내서 세금이나 뭐 빚을 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어차피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이걸 또 누구한테 징수를 하겠냐. 이거를 또 누구한테 빚을 낸 이 돈을, 세금을. 현 정부가 돈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이제 니네들 돈 더 내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럼 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언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내요. 막말로 삼성 이재용이 뭐 언론에 나오기엔 뭐 자산이 뭐 7조 이렇게 7조. 근데 그거를 만들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그러고 있는데, 진짜 뭐 7조를 해봐야 외국 나가서 미국이나 뭐 아랍 쪽으로 뭐 인도나 얘기하면은 갑부들 얘기하면 7조는 돈도 아니에요. 근데 그 7조 벌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고 이렇게 버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부자들이,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걸 내겠냐고요. 그러면 또 우리 서민들은 법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고 저처럼 이제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뭐 세금 뭐 10,000원 더 내라, 20,000원 더 내라 그러면은 아이고 뭐지? 몰라요. 또 내라면 내요. 또 내라면 내.
저도 그랬으니까 내라면 내요. 또 어쩔 수 없이 냅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국가의 재난이 왔을 때 서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보답 없는 피해. 한번 저희가 없는 서민들이 한번 나라 살렸잖아요. 뭐 매 있을 때는 뭐 금방 지나갔으니까는 뭐 그때는 별로 타격도 안 입었지만 저희 대한민국 중에 뭐 6.25 전쟁 빼고 최고의 재난은 IMF라고 봐야죠. IMF. 그때 누가 살렸습니까? 국민들이 살렸어요. 국민들이. 기업체, 은행이 다 날린 돈, 예? 불법 대출해주고, 예? 외국 회사에다가 띠끼고 도망가고, 그 날린 돈 국민들이 자기 자식, 애기들 돌잔치 때 들어왔던 반지, 100일 때 들어온 반지들, 한 돈, 두 돈, 어? 이런 거 모아서 은행에 갖다 줬어요. 달러를 갖다 주고.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IMF 때 기업들 이제 뭐 중소기업 업체나 뭐 회사들 망한 데 많았죠. 그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직원들이라도 어떻게 살리려고 집이라도 헐값에 팔아서 직원들 월급이라도 주려고 헐값에 팔아갖고 그랬던 사람 많았어요. 근데 돈 있는 사람들 뭐 했냐? 그 부동산 다 사들였어요. 사들여서 뻥튀겠죠. 그리고 그 금 모으는 거, 금 모아갖고 집에다 싸놨죠. 사갖고 달러도 싸놓고. 그때 한참 뭐 언론 뉴스에서도 좀 시끄러운 게 한 번 있었어요. 누가 대도라고 집을 털었는데 그 안에 금괴에다가 뭐 있는 집을 털었는데, 고위층 집을 털었는데 뭐 금괴가 금고에서 나오고 달러가 뭉탱이로 나오고 맷집이 털렸는데 이거 언론에 나오면 지네들 욕먹을까봐 신고도 못하고, 그런 경우 제때 나이 되시는 분들은 그거 언론에 나온 거 아실 거예요.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왜 서민들만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냐 이거죠. 지금도. 아직까지 변한 게 없어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렀고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우리나라 기분 자체가 변한 게 없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믿었던 정부가 또 이러고 있고.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좀 하려면 제대로 좀 해주세요. 제대로. 형평성 있게, 그냥 평등하게 제대로 좀 해주세요. 이런 받지도 못하는 이런 조건 내세워갖고 서류 떼어보라고 이거 뛰러 다니는 게 저기 시간 뺏기고 경비 더 들어요. 이거 안 받아요. 차라리. 예?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안 받습니다. 이거를. 뭐하러 받아요 이거를. 예? 아유, 정말 답답한 일도 많고 말도 안 되는 일도 많고 요즘 와서 더 심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갖고 유튜브를 할까 뭐 다른 걸로 유튜브를 할까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게 이런 뭐 정치적인 뭐 일일 같은 경우는 이제 좌우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안 하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 나왔을 때도 안 하려고.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 황당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너무 황당해서 지금 시간이 5시가 새벽 5시인데 잠이 안 와요. 하도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안 와요. 너무 말이 안 돼서 그 여지껏 말도 안 되는 걸 계속 찾고 있다 보니까 오늘 터진 거예요. 화가 납니다. 화가 나. 그렇다고 뭐라고 화난다고 해서 제가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제대로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한동안은 이 말도 안 되는 요즘 벌어지는 일들을 갖다가 유튜브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 갖다가. 근데 뭐 유튜브에 봐야 저 올리는 것도 잘 모르고 일단 찍어놓고 올리려고요. 네. 아무튼 저는 앞으로 이제 뭐 활동을 하더라도 강수TV, 강수생각TV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 좋다고 하겠어요.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무튼 좋은 시간들 되시고, 마지막으로 요 말을 빼먹었네. 또 형평성에 대해서 이 말을 빼먹었네. 제가 24일날이죠. 24일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24일날. 그래서 어디 밥이나 먹으러 가려고, 함께 밥이나 먹으려고 갔는데 거기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 근데 거기 좀 괜찮은 식당이 있습니다. 괜찮은 식당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오려고 갔는데, 역시 잘 되는 집들은 이런 상황인데도 줄 서 있어요. 바깥에. 그래서 아내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빈 테이블이 없어요. 아니,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며요. 5인 이상. 아는 사람들끼리 5인 이상 가서 뭐 여기 옆자리 2명 앉고 여기에 뭐 3명 앉아도 안 된다며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 여기 4명, 옆 테이블 4명, 뭐 뒷 테이블 4명, 앞 테이블 4명 이렇게 앉는 건 되는 거예요? 장사 잘 되는 집은 이러고 장사하고 있어요. 24일날 지금 제가 동영상 찍고 이틀 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저 말고도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뭐 어디 가서 뭐 맛집이나 어디 가서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아실 겁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요 마지막으로 이걸 끝내고요. 다음엔 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갖다가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이제 서민들이 체감에 와서 말이 안 되는 일들로 유튜브를 할 거예요. 당분간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수 생각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